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167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동, 변동, 이사 등이 있는 운기와 길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동, 변동, 이사운이 어떤 운기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 변동, 이사 등이 있는 운기가 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운기 때 이동, 변동, 이사운이 있는지 그리고 멈춰야 되는지 행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 변동, 이사 등이 있는 운기는 어떤 운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이 강하게 찾아올 때 이동, 변동, 이사운 등이 있습니다. 즉 운에서 찾아온 오행이 사주팔자에 있는 오행과 합을 이룰 때가 바로 그러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데보다 일지나 월지의 합이 들어올 때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그리고 육합보다는 삼합이나 방합을 이루게 되면 더욱 강한 이동, 변동, 이사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합보다는 삼합, 방합이 강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운에서 들어오는 운이 충을 하는 해입니다. 충이 강하게 찾아올 때죠. 마찬가지로 다른 데보다 일지나 월지를 충을 하고 들어올 때가 이동, 변동, 이사 등이 있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가 강하게 찾아오는 경우에도 이동, 변동, 이사 등이 있는 운기입니다. 인수는 문서운이죠. 또 매매, 또 계약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변동,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사 등도 생기고 그래서 인수가 강하게 들어온 경우도 바로 이동, 변동, 이사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마살끼리 합이나 충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이동, 변동, 이사운이 있겠습니다. 역마살은 변동, 변화가 있는 살이죠. 그러니 이 살이 합충을 하는 경우에 바로 이러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떤 운기 때 변동, 이동, 이사 등이 있는 운기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동, 변동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운기면은 행을 해야 되고 좋지 않은 운기 때는 멈춰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런 이동, 변동, 이사운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동, 변동, 이사운이 길한지 흉한지를 가늠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정축년, 갑진월, 병오일, 계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래야 이동, 변동, 이사운 등이 왔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정화 작은 불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일지의 오와 작은 젖불, 그리고 시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불을 떼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진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내 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정화, 오화, 작은 젖불, 사와 큰 불, 그 다음에 간목, 큰 나무까지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오한의 기토, 그 다음에 시지, 사환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거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지 사화안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의 계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계수, 그 다음에 월지 진토안의 계수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상대편은 그러면은 축토 진토 작은 흙, 큰 흙, 계수 작은 물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내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 큰 불과 그 다음에 사와 큰 불이 합쳐져서 작은 불, 큰 불까지 큰 불기운으로 형성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말라버리죠. 이 불기운에 증발해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진토와 축토가 상대편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용신은 진토가 되겠죠. 축축한 흙이 설을 해주는 아주 귀한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 운에서는 흙이와도 좋겠고 그 다음에 쇠가와도 좋겠습니다. 이 강한 흙을 갖다가 설을 해주는 큰 쇠가 들어오게 되면 토생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용신 힘을 설을 해주면 불의 힘이 더 빠겠죠. 그래서 쇠 기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오면 어떤가요? 물이 오면은 식혀주면 좋을 것 같지만 물이 오게 되면 사주에 강한 불하고 물하고 상쟁이 됩니다. 전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죠.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오게 되면 시끄러운 일이라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온에서 기해년이 옵니다. 작년까지 2019년에 기해년. 기해년이 오면 어떤가요? 시지에 있는 사화하고 사해충이 되죠. 사화 뭔가요? 역마죠. 해수 역마죠. 역마끼리 충이 오는 해가 되네요. 역시 이동, 변동, 이사운이 있는 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해가지고 직장을 옮기려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동운이 변동, 이동, 이사운이 왔으니까는 이동운이 되겠죠. 그러나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사해충이 되면은 좋은 운인가요? 안 좋은 운인가요? 바로 기토는 작은 흙이라 작동이 별로고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역마가 들어오면서 사화를 충해서 끌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물이 들어오면은 사주에 강한 불기운하고 물하고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충을 하게 되면은 물이 들어와서 물과 불이 상쟁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 변동, 이사운은 왔지만은 옮기면 안 되는 그런 운기이기 때문에 행하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안 됩니다. 있는 데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통변을 해줘야 좋은 그런 운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동, 변동, 이사운이 있지만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꼭 파악해서 상담을 해줘야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도 보자고요. 무신년, 무오월, 병자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래야 이동, 변동, 이사운이 왔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에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죠.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오화 작은 불과 묘목 작은 나무뿐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내 편의 세력이 약하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후에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자,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져 놓으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월간의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신금, 지장간의 무토, 월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식상인 흑기운이 무토 나와 있는 거 큰흑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재성인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큰 쇠 작은 쇠,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까지 네 편이라고는 오와 묘목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자, 자수는 나를 극하는 운이지만은 묘목을 생하고 묘목은 나를 생하기 때문에 관인상승이 돼서 네 편은 됐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가 큰 불에 던져줘 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죠. 큰 쇠에게 힘을 너무 뺏기기 때문에 사주가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관인상승이 됐더라도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니 묘목과 오화에게 기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용신은 묘목으로 삼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 사주고 운에서도 나무를 받으면, 큰 나무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운에서 올해같이 경자년이 왔어요. 어떤가요? 이동, 변동, 이사운이 왔나요? 바로 자수하면서 월지 있는 오화를 좌우충을 하네요. 그죠? 그러니 이동, 변동, 이사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해가지고 올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도 되느냐고 상담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동, 변동, 이사운이 왔으니까 일단 변동운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해 드려야 되겠죠. 어떤가요? 좋은 운인가요? 자, 월지 오화를 충해버린다는 얘기죠. 이 병화한테는 묘목과 오화가 유일하게 네 편인데 네 편 하나를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수, 경금 모두 기신이죠. 그래서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고 소중한 네 편 하나를 좌우충으로 꺼버리기 때문에 이동, 변동, 이사운은 왔지만은 좋은 변동, 이동, 이사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은 좋을 일이 없으니까 멈춰야 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지나 일지를 충하는 운기에도 이동, 변동, 이사운이 오지만은 그 운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흉운이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임술년, 기호월, 경술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이동, 변동, 이사운이 있는 운기 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네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네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이 네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술토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흑, 그 다음에 연지에 술토 큰흑 광활한 대지, 일지에 술토 큰흑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지에 진토 큰흑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상당히 네 편의 세력이 강하죠. 유금, 경금, 큰쇠, 그 다음에 기토 작은 흑, 그 다음에 술토, 진토, 큰흑까지. 이러면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아주 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식상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진토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진토지장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연지, 술토지장간의 정화, 일지, 술토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나와 있는 것은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 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아주 강한 사주가 되겠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주는 보면은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그죠? 흑, 쇠, 물,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진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종격 삼상격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신은 세 가지의 오행이 다 되죠. 흑, 쇠, 물이 용시되고 희신도 흑, 쇠, 물을 받으면 좋은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무신년이 왔습니다. 운기에서 무신년이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 변동, 이사운인가요? 그렇죠. 신금이 오게 되면 신유술 방합을 이루죠. 이렇게 월지, 일지하고 방합을 이루는 또 연지가 되더라도 방합을 이루게 되면 이동, 변동 그리고 이사운이 강하게 찾아오는 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합을 이루어서 이동, 변동, 이사운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분이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상담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신년 같은 경우는 신유술 방합을 이뤘으니까 이동수가 왔고, 무토도 희신운이고 신금도 희신운이죠. 좋은 운기죠. 그러니 아주 이동에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옮기면은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이동 변동운이 무신년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동하기 아주 좋은 운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어떤 운기 때 이동, 변동, 이사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어떤 운기 때 나타나는지 알아봤고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동, 변동, 이사 등 운기가 왔을 때 그 운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파악해서 상담을 드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